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6단원 중에 중단원 2단원 이제 새로운 단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제목은 혼합물의 분리라는 단원이고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1단원에서 끓는 점 내용 배웠었죠? 제일 마지막 단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생각해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웹 서칭,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은 801도, 소금의 녹는 점은 801도, 소금의 끓는 점은 1465도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과 염화나트륨을 섞은 물질, 물과 소금을 섞은 걸 우리는 소금물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소금물을 가열시켜서 소금물이 끓을 때 기화가 되는 물질은 소금일까요? 물일까요? 소금물은 보통 우리가 끓을 때 100도에서 살짝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됩니다. 100도보다 살짝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소금물에서는 물이 기화되는 걸까? 소금이 기화되는 걸까? 소금 같은 경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은 1465도씨예요. 100도씨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물이 끓을 때 기화되는 물질은 물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이걸 보고 증류의 과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가지가 달린 플라스크에 소금물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가열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이 기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소금물이 끓으면 물이 기화가 된다고 했었죠? 물이 기화가 될 거예요. 물이 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기화된 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수증기라고 불러요. 수증기. 그래서 물이 기화가 돼서 수증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끓여요. 그러면은 수증기가 나오죠. 그럼 그 수증기가 라면 물 위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은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여기저기 떠다니나요? 당연히 여기저기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증기로 물이 기화가 돼서 생긴 수증기가 물 표면에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요. 이리저리 마구마구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 가지가 달린 플라스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관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험관은요, 아주 차가운 물에 담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관 안쪽은 굉장히 차갑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가운 곳으로 들어간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냉각이 되죠. 수증기를 냉각하게 돼요. 차갑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수증기의 온도가 100도씨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죠? 자, 물을 차가운 냉동실 안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물이 얼음이 돼요. 그럼 수증기를 차가운 곳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증기가 물이 돼요. 수증기는 물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액화라고 불러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 이걸 액화
기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이 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있는 소금물에서 물이 모두 기화가 될 때까지. 자, 물에서 물이 모두 기화가 돼 버렸어요. 그럼 소금물에서는 어떤 것만 남아 있죠? 당연히 소금만 남아 있겠죠. 그리고 물은 모두 다 시험관으로 이동을 해서 물은 시험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플라스크에는 물이 남아있지 않고 시험관에만 물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소금, 즉 염화나트륨은 기화가 됐을까요? 기화가 절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염화나트륨이 기화가 되기에는 굉장히 낮은 온도였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은 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소금물이 이쪽으로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넘어간 경우가 있을까요? 소금이 시험관 쪽으로 넘어간 경우도 없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과정 중에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은 순수한 물일 거예요. 절대 짜지 않은 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증류라고 하는데요. 증류, 옆에다 적어볼게요.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증류는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 소금물을 가열을 해서요,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 액체의 물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라는 개념 잘 알아두세요. 근데 증류는요, 우리가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끓는 점이 다를 때, 끓는 점이 다른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끓는 점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증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미지의 물질 A는요, 끓는 점이 80도씨예요. 근데 미지의 물질 B는요, 끓는 점이 79.5도씨라고 칩시다. 80도씨와 79.5도씨. 이 경우에는 증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79.5도씨와 80도씨 사이의 온도를 정확하게 잘 조절을 하면은 증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80도씨와 79.5도씨 사이의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증류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물질 C는요, 끓는 점이 100도씨고요. 어떤 물질 D는요, 끓는 점이 80도씨예요. 이 경우에는 증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80도씨와 79.5도씨 사이는 조절하기 힘들어도 100도씨와 80도씨 사이는 조절하기가 그래도 나름 수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끓는 점이 좀 다르고 차이가 조금 큰 경우에만 우리가 증류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류를 어디에 활용을 하냐, 활용되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 왜 배우는지 더 와닿을 수 있겠죠.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우리는 원유를 분리할 때 증류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과서를 볼까요? 자, 교과서를 보면은 우선 우리가 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원유는요, 원래 상태의 기름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석유라는 걸 말하는데, 원래 기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름, 식용유를 제외한 기름들, 여기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같은 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이런 기름들을 잘 분리를 해내야 하는데요. 그 분리를 할 때 증류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교과서 그림을 봅시다. 자, 여기에 그림에 원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름이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끓는 점에 주의 깊게 한번 봅시다. 끓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봅시다. 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영하 42도에서 1도, 휘발유는 30도에서 120도, 등유는 150도에서 280도, 경유는 230도에서 350도, 중유는 300도 이상이고요. 아스팔트도 300도 이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리를 해볼 건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여기 있는 거 잘 생각을 해 두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제가 이거는 잘 복사를 해둘게요. 오려두기 이렇게 해두고, 자, 우리가 저번에는 아까는 여기에 우리가 소금물을 담았지만 이번에는 원유를 담아 볼게요. 원유. 그리고 상온이라고 칩시다. 한 25도씨 정도. 25도씨. 25도씨에서, 그리고 지금은 불을 꺼트린 상태예요.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상태. 근데 25도씨에서 기체로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25도씨보다 낮기 때문에 그냥 상온에서도 기체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석유가스가 쭉쭉쭉쭉쭉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석유가스를 잘 모아서 따로 보관을 해두면 석유가스를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요. 언제까지? 한 100도씨 정도까지. 한 100도씨 정도에서 끓어나오는 기체가 생깁니다. 어떤 게 있냐면 휘발유는 끓어나와요. 왜냐면 휘발유의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 조금 낮은 곳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기체로 나오지만 아래에 있는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는 끓어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100도는 끓는 점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휘발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기체에 유증기가 나오면 그 상태로 다시 냉각을 시켜서 휘발유만 모은 다음에 따로 보관을 하면 휘발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합니다. 언제까지? 180도 정도까지. 18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하면요, 등유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18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체로 나와요. 그렇지만 경유, 중유, 아스팔트는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등유도 마찬가지로 쭉 뽑아내서 냉각,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하면 등유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경유, 중유도 같이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플라스크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아스팔트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우리가 아스팔트를 도로 포장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유를 분리하는데 증류라는 방법을 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주꼬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주꼬리. 우리 조상들은 술을 만들 때 소주꼬리라는 물건을 사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교과서에서 볼 거예요. 소주꼬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술을 담고요. 아래에서 가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을 담고요. 소주꼬리 안에. 그리고 제일 위에는 찬물을 얹어놔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에는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에탄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물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을 거예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 약 78도씨 정도고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나머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겠죠? 그래서 이 소주꼬리를 가열을 합니다. 언제까지? 약 한 80도씨 정도까지. 80도씨 정도까지 가열을 하면은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요, 기체가 돼서 기화가 돼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물과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 기체가 되기에는 온도가 조금 낮죠. 그래서 에탄올만 기체가 돼서 올라가서 찬물에 닿아서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장에 송글송글 맺히게 돼요. 이렇게 맺히게 된 에탄올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지면 이 병을 따라서 소주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높여줍니다. 언제까지? 한 100도 정도까지. 100도씨까지 올려주면요, 물이 기화가 됩니다. 물은 100도씨 정도에서 기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기화가 되기엔 아직 부족한 온도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기화시켜서 똑같이 찬물에 닿으면 냉각이 돼서 천장에 맺혀서 아래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로 소주병에 담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그리고 이제 이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이 술의 향도 같이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소주라고 불러요. 조상들은 원래 여기에 막걸리를 넣었으니까요, 이걸 소주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 건 아니고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다 사용을 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에 와인을 넣으면 꼬냑이라는 술이 되고요, 감자나 옥수수로 발효해서 만든 술을 넣으면은 보드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가베 식물에서 나온 열매로 만든 걸로 하면 데킬라, 사탕수수로 만든 술로 하면 럼 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증류, 이런 방식을 우리가 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주꼬리는 증류를 이용한 도구 중 하나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증류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에는 원유의 분리가 있고요, 그리고 소주꼬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더 활용하는 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고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합시다.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해서 액체 물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는요, 끓는 점이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증류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류를 이용하는 예에는요, 원유의 분리가 있고요, 그리고 소주꼬리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밀도에 대한 개념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